그리고 오늘 이제 검찰에서 김현태 707 단장 등 9명에 대해 예.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. 예, 예. 김현태 단장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. 사실 뭐 김현태 단장은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 했다가 예. 말이 또 몇 번 바뀌고 이런 상황까지 있었고.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본인 스스로 자기의 어떤 죄질을 더 그 나쁘게 그 가중시킬 만한 태도들을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고. 네.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. 저건 당연히 구속 기소를 해야 될 일이죠. 왜냐하면 계속 거짓말하고 다녔잖아요. 그렇네요. 지금 이상현 1공수 여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실을 다 진실을 밝히고 맞아요. 참여도 하고 했으니까 그건 뭐 불구속 기소해도 그런데 이게 지금 저 이상현, 김현태, 목현태는 지금 분명히 다릅니다. 목현태도 이상현과는 다르죠. 저 계속 뻗댔잖아요. 그렇죠. 자기는 지시를 받아서 뭐 제대로 임무를 수행한 것처럼. 그러니까 저, 왜 저걸 저렇게 불구속으로 묶였네요?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얼마나 형량이 높은 범죄인데 저걸 불구속 기소를 하나요?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. 네. 야, 그래서 뭐 김현태 단장 또 그리고 뭐 이상현 단장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비교되는 군인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고, 그다음에 공직자들 모습보다도 홍장원과 조태용의 모습 이런 또 곽종근하고 이준호의 모습 비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뭐랄까 던진 공, 네, 그거를 이제 자꾸 기억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박정훈의 태도와 당시 그 임성근이나 김계환이 보였던 그 누추한 표정과 모습, 이게 이제 또 홍장원을 보면서 또 그 되살아나고 조태영의 표현과 표정과 또 오버랩되고 군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비겁한 사람들이 있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뇌리에 이제 좀 각인이 됐으니까 이 당당한 공직자의 모습, 그리고 헌법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와 역할, 업무 이런 걸 생각하는 공직자의 모습, 이게 좀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그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모습으로 좀 자리 잡아야 된다. 이게 이제 이번 내란 사건 이후에 우리가 또 꼭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네. 이번에 교훈을 정말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윤석열 관련해서 뭐 호송차 가지고 얘기가 되고 뭐 저기 뭐 식사조가 왔네 안 했나 하는 게 그 얘기가 되는 이유, 또 혹은 또 박은정 의원이 뭐 독방 특혜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.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어찌 보면 참 개탄스럽고 너무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.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. 근데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핑계를 대는 게 법무부 차관 뭐 얘기하는 것도 보시면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통령 경호법과 이 행여법 간의 어떤 충돌 이런 부분들을 고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할 때 법에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, 이거는 헌법과 주권자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. 그런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대통령의 쫄개로 자리매김하느냐, 아니면 주권자인 국민께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위치로 생각을 하느냐, 결국 그 점에서 달라지는 거거든요. 이게 대통령 똘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 지으니까 경호법이 우선이다, 경호를 해야 된다는 요구에 우리가 불응하기가 어렵다,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데다가 지금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국가 인력이 투입되는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이게 너무나 쉬운 일들이 왜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이게 헷갈리는 일이 되고 법적으로 이게 갈등하는 문제가 되는가. 이거는 기준점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, 그러니까 공무원은 대통령의 쫄개가 아니다. 이 점을 좀 확실하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확실히 이번에 기준을 세워야 된다.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확인을 하고 생각해야 된다.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. 자, 지금 보면은 뭐 김건희 조태용의 문자 내용이 좀 나오면서 그게 전화번호를 미리 좀 알려주기 위한. 그러니까 바뀐 전화번호 그 알려주는 차원이다라는 뭐 여권 쪽의 얘기가 보도가 돼서 그럼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래도 문제 아닙니까? 뭐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영부인이
문자를 그럼요. 보내서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고. 계엄 전날 보내가지고 그 답신은 뭐 다음 날 보내고 했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김건희하고 국정원장이 무슨 통화를 할 일이 이렇게 많아서 전화번호 바뀐 거를 그렇게 일일이 알려주고 합니까? 네. 이게 그리고 또 전화번호 바뀐 거를 알려준다는 거는 오히려 입증하는 게 그 전에 자꾸 통화를 하던 사이였다. 근데 통화가 안 될까봐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잖아요. 내 번호 이거니까 꼭 받아. 옛 번호로 하면은 통화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놔. 걱정돼서. 이래서 보내놓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 그 해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예. 참 문제로 보이고. 그러니까 조선일보 TV조선이 했죠. 좀 앞뒤를 생각해가면서 뭘 그 쉴드를 쳐도 쳐야지 그게 지금. 네,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고. 그래서 결국 뭐 김건희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할 때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뭐 공천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그 차원에서 국정을 또 어떻게 그동안 활용해 왔던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통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었잖아요. 최재형 목사님한테 김건희 얘기한 거 보면은. 그러니까 국정원장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셨어야 될 것 같고. 통일 대통령. 무엇보다도 조태용 씨가 그 자리에서 그 전화번호 바뀐 거 알려주는 거였습니다라는 게 기억이 안 났을 리가 없잖아요.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면. 근데 뭐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지존에 있는 분이 국정원장한테 자주 연락은 안 하겠지. 보고를 받고 확인할 사항이 있을 때 가끔씩 연락을 했겠죠. 자주 안 하고 정말 급한 일이나 확인할 지시할 일이 있으면 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가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